안녕하세요. 허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게 책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번역TV 일본 영상님께서 김은 작가의 칼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오랫동안 신문기자 생활을 했다. 그가 지은 책으로 에세이집 풍경과 상처, 문학기행, 소설집 강산무진, 장편소설 빗설무늬 토기의 추억, 칼의 노래, 현의 노래, 남한산성 등이 있다. 칼의 노래로 2001년 독립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단편소설 화장으로 2004년 이상문학상을, 언니의 폐경으로 2005년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했다. 전반부에서 이순신은 의금부 도사에게 묶여 서울로 호송됩니다. 제목은 조정을 능멸했고 임금을 기만했으며 조정의 기동 출격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의금부에 호송됨으로 후임자 원균에게 병력, 포로 그리고 행정사항을 인계합니다. 그는 살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고문과 문초가 길지 않기를 바랬죠. 이렇듯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하지만 도원수 권율은 임지와 보직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무기한 대기 상태가 된 것이죠. 싸울 때 이순신 장군의 위치는 적의 위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말은 적을 섬멸하기 위한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얘기죠. 한 명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 이 장군은 작전을 치밀하게 짭니다. 이 장군은 잠을 거의 자지 못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동태를 계속 파악하고 추적하며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 장군의 백의종군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순천에서 아산으로 오는 길에 숨을 거두십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한 이 장군은 술을 마시며 그날 저녁 매우 괴로워합니다. 백의종군하고 집에 있는 이 장군에게 왕의 교서가 내려지죠. 다시 전쟁이 발발했고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으니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매우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무의미한 싸움의 희생에서 목숨을 잃어도 죽는 죽음조차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비애를 이 장군은 느낍니다. 그는 우수영에서 12척으로 330척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최선의 방법으로 행렬진 즉 1년 횡대로 적 앞에 펼치며 싸울 것을 결정합니다. 이 싸움에서 12척을 가지고 적선 33척을 깨부쉈고 나머지는 도주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조정의 신하들은 자기 이익을 찾기에 급급하고 마을의 향리와 접장들은 적과 내통을 합니다. 백성들이 숨어있는 곳을 밀고하고 백성들이 감추어 놓은 곡식과 소금을 적에게 주기도 하죠.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부류들은 잘못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는 더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듯 깨닫지 못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은 바른 의식을 가진 더 힘센 자의 손에 죽는 것이 전체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무능했으며 힘이 센 장군들이 용맹하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한 선조, 그리고 그 밑에서 자기 이익에 급급했던 조정 대신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는 쑥대밭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정치적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끔찍하죠. 이 장군은 매우 지혜롭고 자신의 안일만 생각하지 않았으며 나라를 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답답한 현실은 그의 지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의 장애물이 되죠.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귀한 희생과 피의 대가로 얻은 민주주의가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치가 안정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기반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며, 앞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패된 정치인들의 손에서 놀아나지 않고 슬기롭게 하나 되어 재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명나라는 조선을 돕는다는 구실로 옵니다. 와서 일본과 협상을 하는데 조선 조정은 그 협상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일본은 사람을 보내어 조선의 왕릉을 다 파헤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합니다. 작품에서 선조는 유약한 임금으로 묘사됩니다. 선왕들의 능이 파헤쳤을 때도 끊임없이 울기만 하고 적들이 한양으로 진격해 북으로 피난을 가면서도 계속 웁니다.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국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이며 울면서 피난을 가고 있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왕을 보는 조정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한다면 그들이 보는 데서 울 수 없었겠죠. 역병과 이질이 돌아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이 더 힘들었던 것은 돕는다는 명목하에 온 명나라가 일본과 거래하며 조선을 따돌림으로써 답없는 전쟁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6.25 전쟁 후 협상에서 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협정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상에 참여도 못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 일본군 장수들은 고심점을 상실하고 그들이 전후에 가서 분배받을 봉토 배분이 어려워지자 조선에서 철군을 합니다. 칼의 노래는
이 장군의 1인칭 시점으로 쓰여졌고, 외란으로 인한 전시 상황, 비참한 백성들의 현실들, 조선 명일본의 삼국에서 힘이 없는 조선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했던 많은 일들을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의 내면을 시의 운율처럼 묘사한 부분도 있고, 고뇌하며 잠 못 이루는 이 장군의 번뇌가 작품 곳곳에 드러납니다. 현대나 16세기 임진왜란이 일어난 조선시대나 일본의 만행은 끊이지 않고 있죠. 이 장군처럼 신중하고 차분하게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으로 대립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일본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세계 여론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과 로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 발전되고 경제, 사회가 뒷받침되며 올바른 역사의식이 고취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 현장에서의 바른 역사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